아이를 사이에 두고 두 여자가 실랑이를 하고 있네요. 대체 어떤 사연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들어보시죠.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혜경의 대저택은 오늘도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48살의 혜경은 창가에서 햇살을 받으며 딸 수진이 학교에 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10살 수진의 교복 차림새는 흠잡을 데 없이 단정했고 명문 국제학교 학생답게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를 보였습니다. 수진아, 오늘 방과 후 수업도 있으니까 차 타고 가렴. 혜경의 목소리에는 딸을 향한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대기업 오너의 딸로 태어나 성공한 사업가로 살아온 혜경에게 수진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죠. 불임으로 인한 오랜 고통 끝에 대리모를 통해 얻은 딸이기에 더욱 간절한 사랑을 쏟았습니다. 네,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수진의 대답은 예의 바르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어요. 혜경은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수진이 자신과의 스킨십을 피하고 대화도 짧게 끝내려 하는 게 신경 쓰였거든요. 민준이 식탁에서 신문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49살의 민준은 인류로펌 출신 변호사답게 침착하고 논리적인 모습이었죠. 하지만 혜경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혜경은 수진의 방 앞을 지나가다 작은 소리를 들었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수진이 침대에 앉아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정말 그런 거예요? 엄마가 알면 안 돼요. 수진의 목소리는 불안과 혼란으로 떨리고 있었죠. 혜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왜 자신이 알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궁금증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수진이 전화를 끊고 방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리자 혜경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모든 것이었던 수진이가 왜 나를 피하는 걸까? 혜경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문했어요.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없이 반복했던 시험관 시술, 매번 찾아오는 실패의 아픔, 그리고 마침내 대리모를 결심하기까지의 절박했던 순간들 말이죠. 다음 날부터 혜경은 수진의 행동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학교에서 돌아와도 방에만 틀어박히고 식사 시간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혜경이 다가가려 하면 어색하게 피하거나 급히 핑계를 대며 자리를 뜨곤 했습니다. 불안감이 극에 달한 혜경은 마침내 소형 녹음기를 구입하기로 결심했어요. 자신의 행동이 올바른 건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딸을 지켜야 한다는 모성애가 죄책감을 압도했습니다. 망설임 끝에 혜경은 잠든 수진의 가방 깊숙한 곳에 녹음기를 몰래 숨겨두었죠. 며칠이 지난 후 혜경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수진이 학교에 간 사이 조용한 서재에서 이어폰을 끼고 파일을 재생했어요. 처음에는 일상적인 교실 소음과 친구들과의 대화만 들렸죠. 하지만 방과 후 시간대가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진아, 이모야. 낮고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혜경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 것 같았거든요. 오늘 학교는 어땠니?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우리만의 비밀이야. 이모, 정말 엄마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수진의 어린 목소리에는 혼란과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친구들 엄마랑은 왜 이렇게 다른 것 같죠? 혜경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여성은 계속해서 독을 품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엄마는 너를 자신의 명함처럼 생각하는 거야. 성공한 여성의 상징으로 말이지.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렇게 완벽하기만 강요하지 않을 텐데. 그럼 제 진짜 엄마는 누구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진짜 엄마는 따로 있어. 너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모와 함께 살면 어떨까? 그럼 더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을 거야. 혜경은 녹음기를 꽉 움켜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죠. 그 여성의 정체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수진의 대리모였던 지우였어요. 10년 전 순박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그 여성이 이제 수진을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어요. 수진아, 혜경 씨 집이 얼마나 큰지 아니? 너는 나중에 그 모든 걸 물려받게 될 거야. 하지만 정말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걸까? 지우의 목소리에는 교묘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해요. 수진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죠. 이모를 보고 싶어요. 언제 또 만날 수 있어요?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는 엄마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알겠지? 파일이 끝나자 혜경은 녹음기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사방으로 튕겨 나간 깨진 유리처럼 혜경의 마음도 산산조각이 났어요. 10년간 쌓아온 행복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혜경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지우가 단순히 그리움 때문에 수진에게 접근한 게 아니라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재산을 언급하고
수진의 정체성을 흔드는 방식은 너무나 계획적이고 악의적이었죠. 혜경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대리모 계약을 할 당시 지우는 25살의 어린 여성이었어요. 가난한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고 계약금이 절실했죠. 그때의 지우는 순박하고 소심해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혜경은 즉시 지우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만나서 이야기해야겠어요. 내일 오후 2시에 시그니엘 호텔 로비에서 봅시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우의 대답은 예상외로 당당했어요. 좋아요. 저도 할 말이 많거든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날 밤 혜경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의 대화를 준비했어요. 지우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수진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거든요. 시그니엘 호텔의 화려한 로비에서 혜경은 지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2시에 나타난 지우의 모습에 혜경은 깜짝 놀랐어요. 10년 전에 초라하고 수줍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지우는 세련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다가왔죠. 혜경 씨, 오랜만이에요. 지우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도전적이었습니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혜경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요? 수진이한테 왜 접근하는 거죠? 지우는 여유롭게 의자에 앉으며 커피를 주문했어요. 짓이라니요. 저는 그냥 제 아이를 보고 싶었을 뿐인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뻔뻔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신 아이라고요? 혜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잖아요. 출산 후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말이에요. 계약서. 지우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혜경 씨는 정말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아이는 제 뱃속에서 10달을 자랐어요. 제 피와 살을 나눈 자식이라고요. 혜경은 지우의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과거의 순박한 모습은 가면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10년 동안 무언가가 지우를 이렇게 바꾼 걸까요? 원하는 게 뭐예요? 혜경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지우는 찬찬히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어요. 간단해요. 수진이와 정기적으로 만날 권리. 그리고 잠시 멈춘 지우가 혜경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일정한 양육비를 받고 싶어요. 양육비라고요? 혜경은 어이가 없었어요. 당신이 키우지도 않는 아이의 양육비를 왜 내야 하죠? 생물학적 어머니로서의 권리예요. 법정에 가면 저에게도 분명히 권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우의 말투는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혜경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어요. 수진이를 교란시키는 건 그만두세요.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워하는지 아세요? 혼란스럽다고요? 지우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게 혼란스러운 일인가요? 수진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어요. 당신이 말하는 진실이 뭔데요? 혜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네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혜경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혜경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지우는 이미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제 제안을 신중히 생각해보세요. 지우가 핸드백을 들며 말했어요. 참, 수진이에게 저와의 만남을 금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더 복잡해질 테니까요. 지우가 떠난 후 혜경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지우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의미심장한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단순히 대리모가 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뭔가 더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혜경은 즉시 윤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윤 실장,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요. 조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 사모님, 어디서 뵐까요? 사무실로 오세요. 그리고 지우라는 여자에 대해 조사해야 해요. 10년 전 수진이의 대리모였던 사람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혜경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혜경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이야기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지우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혜경은 민준에게도 이 상황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우가 숨기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했거든요. 그날 저녁, 혜경은 민준에게 지우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민준은 혜경의 말을 듣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대리모가 감히 양육비를 요구한다고요? 민준의 반응은 예상대로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혜경은 민준의 반응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평소 냉정하고 논리적인 민준치고는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혹시 지우와 연락한 적 있어요? 연락이요? 왜 제가 그 여자와 연락을 하겠어요? 민준이 약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계약이 끝난 지 10년이 넘었는데 말이에요. 혜경은 민준의 시선이 자신을 피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럼 지우가 말한 복잡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아마 허풍이겠죠. 돈을 받아내려는 수작일 거예요. 민준이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날 밤 혜경은 잠자리에 들면서도 민준의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일찍 출근한 후 혜경은 윤 실장을 불렀습니다. 윤 실장, 어제 부탁한 조사는 어떻게 되었나요? 윤 실장이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좀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점들이요? 지우 씨의 최근 생활을 조사해봤는데요.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남 압구정동의 고급 오피스텔에 살고 있고 명품 소비 패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혜경이 서류를 펼쳐보니 지우의 계좌 내역과 부동산 정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입원이 있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공식적인 직업이나 사업체는 없어요. 하지만 정기적으로 큰 금액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윤 실장이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혜경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입금처가 어디죠?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 실장이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혹시 변호사님께서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정기적으로 송금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무슨 뜻이에요? 혜경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변호사님의 개인 계좌에서도 비슷한 패턴의 출금 내역이 있었거든요. 물론 확실하지는 않지만 혜경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민준이 지우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더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겠어요.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면 확실한 증거를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혜경은 집에서 민준을 기다렸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민준을 보며 혜경이 말했습니다. 여보, 지우에 대해 더 이야기해야겠어요. 또 그 여자 얘기예요? 민준이 짜증스럽게 반응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처리하실 건데요? 혜경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민준이 잠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적으로 경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더 이상 수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혹시 지우와 따로 연락한 적 없다고 확신해요? 혜경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왜 자꾸 그런 걸 묻는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신 지금 저를 의심하는 건가요? 혜경은 민준의 과도한 반응에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민준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밤 혜경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지우의 당당한 태도, 민준의 어색한 반응, 그리고 윤 실장이 발견한 수상한 금융거래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 아직 전체 그림을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 혜경은 천장을 바라보며 자문했어요. 10년간 믿어왔던 남편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후 윤 실장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혜경의 서재에서 만난 윤 실장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사모님, 확실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윤 실장이 서류들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지난 10년간 지우 씨에게 매월 3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송금해 왔어요. 혜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10년간이요? 그럼 수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윤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대리모 계약 당시 변호사님이 지우 씨와 별도의 비밀각서를 작성했다는 정황도 발견했습니다. 비밀각서요?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관련된 법무법인 직원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변호사님이 공식 계약서와는 별개로 지우 씨와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하더군요. 혜경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우였어요. 혜경 씨,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어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수진이가 들어야 할 진실 말이에요. 메시지와 함께 음성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혜경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재생했어요. 수진아, 이제 모든 걸 말해줄 시간이 왔어. 지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건 모두 거짓말이야. 수진의 어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모? 내 진짜 엄마는 혜경 씨가 아니라 바로 나야. 그리고 내 진짜 아빠는 지우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혜경 씨의 남편, 민준 씨란다. 혜경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을 놓칠 뻔했지만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수진이 울부짖었어요. 수진아, 들어봐. 민준 아저씨와 나는 혜경 씨와 결혼하기 전부터 사랑하는 사이였어. 하지만 민준 아저씨는 혜경 씨의 돈이 필요했지. 그래서 나한테 제안했어.
내가 아이를 낳아주면 나중에 혜경 씨의 재산을 함께 나누자고 말이야. 혜경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이었다는 말인가요? 처음에는 그 약속을 믿었어. 하지만 내가 태어난 후 민준 아저씨는 약속을 어겼어. 나를 버리고 혜경 씨와 행복하게 살려고 했지. 그래서 내가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야 매달 돈을 주기 시작한 거야. 지우의 목소리에는 10년간 쌓인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럼 제가 정말 이모 딸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 수진아, 너는 내 딸이야. 그리고 민준 아저씨의 친딸이지. 혜경 씨는 그저 돈으로 널 산 거나 다름없단다. 녹음이 끝나자 혜경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간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이 온몸을 휩쓸었어요. 윤 실장이 급히 혜경을 부축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겠어요. 혜경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내 남편이, 내가 그토록 사랑한 사람이 나를 이용한 거였어요. 수진이도 내 딸이 아니었다니.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제 DNA 검사를 해보세요. 진실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말이에요.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요. 혜경은 마지막 힘을 짜내며 일어섰어요. 윤 실장, DNA 검사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혜경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서렸습니다. 민준의 모든 계좌와 재산 현황을 조사해 주세요. 더 이상 속지 않겠어요. 네, 사모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혜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행복했던 기억들이 모두 가짜였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진실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을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 했어요. 그날 밤 민준이 퇴근했을 때 혜경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전쟁을 위한 준비가 필요했거든요. 이틀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혜경은 윤 실장과 함께 병원에서 결과지를 받아들었어요. 손가락 끝이 하얗게 될 정도로 서류를 꽉 쥔 혜경의 표정은 창백했습니다. 확률 99.9%,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인정됩니다. 의사의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수진이 정말로 민준과 지우의 친딸이라는 과학적 증명이었습니다. 혜경은 병원 복도 벤치에 털썩 앉았어요. 10년간 내가 키운 아이가 내 남편과 다른 여자의 아이였다니. 윤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추가 자료를 건넸습니다. 사모님, 더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민준의 과거 행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철저히 계산적이었던 민준은 혜경의 집안 배경을 미리 조사하고 접근했다는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이 혜경 씨에게 접근하기 전 지우 씨와 이미 동거 관계였습니다. 윤 실장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혜경 씨와의 결혼이 확정된 후에도 지우 씨와의 관계를 지속했죠. 그럼 대리모 계약도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혜경 씨의 불임을 이용해 지우 씨를 대리모로 내세우고 자신의 친자를 혜경 씨의 상속자로 만들려던 거였어요. 혜경은 분노와 절망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수진이도 처음부터 이 계획의 일부였다는 거네요. 윤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하지만 사모님,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무슨 반전이요? 지우 씨도 완전히 자발적이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 지우 씨는 극심한 빈곤 상태였고 민준 씨가 아이를 낳으면 혜경 씨의 재산을 함께 나눠 갖자고 회유했던 정황이 발견되었어요. 혜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지우 씨도 결국은 민준 씨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뜻입니다. 아이를 낳은 후 민준 씨는 약속을 어기고 지우 씨를 버리려 했어요. 지우 씨가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자 그제야 입막음용 돈을 주기 시작한 거죠. 혜경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지우에 대한 분노와 함께 동정심도 생겨났습니다. 결국 모든 것의 원흉은 민준이었던 거죠. 사모님, 이것도 보세요. 윤 실장이 마지막 서류를 건넸습니다. 민준 씨가 최근 며칠간 대형 로펌과 접촉한 기록이 있어요. 이혼과 재산 분할에 관한 상담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혼이요? 혜경이 깜짝 놀랐어요. 네, 아마 상황이 불리해지자 먼저 술을 쓰려는 것 같습니다. 수진이의 친부라는 사실을 무기로 양육권과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거죠. 혜경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0년간 자신을 속이고 이용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버리고 달아나려 한다는 것인가요? 그날 저녁 혜경은 수진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순진한 아이는 아직 진실을 모른 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핏줄로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10년간 쌓아온 사랑과 추억만큼은 진짜였어요. 수진아, 엄마가 사랑한다. 혜경이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 사랑해요. 수진이 밝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로 여전히 불안감이 엿보였습니다. 혜경은 결심했어요. 민준의 계략에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수진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모든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밤늦게 혜경은 지우에게 연락했어요. 내일 만나요.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지우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제 우리 모두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에요. 혜경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거라고. 수진의 미래와 자신의 인생이 걸린 마지막 승부가 시작될 거라고 말이죠. 다음 날 오후, 혜경은 지우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서로를 탐색하는 첫 만남이 아니라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마지막 단판이었어요. DNA 검사 결과를 받았겠네요. 지우가 혜경의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도전적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네, 받았어요. 혜경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당신과 민준의 친딸이라는 것도 확인했고요.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어요. 혜경 씨, 제가 처음부터 악역이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피해자예요. 무슨 뜻이죠? 민준이 저에게 한 약속을 아세요? 지우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묻어 있었어요. 아이를 낳으면 혜경 씨와 이혼하고 저와 함께 살겠다고 했어요. 혜경 씨의 재산 일부를 받아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혜경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당신도 민준에게 속은 거였어요? 10년 전 저는 정말 순진했어요. 민준을 사랑했고 그의 말을 믿었죠. 하지만 수진이를 낳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준은 계약서를 들이밀며 제게서 영원히 떠나라고 했어요. 아이도 약속도 모두 잊으라고 말이죠. 그래서 민준을 협박한 거군요. 협박이라고 하기엔 저는 그냥 제 아이를 그리워했을 뿐이에요. 지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매월 받는 돈도 사실 수진이를 위해 저축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면 수진이에게 줄 수 있도록 말이에요. 혜경은 지우의 말이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지금 원하는 게 정확히 뭐예요?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이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원한다면 저와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수진이가 당신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혜경의 목소리에 도전이 담겨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선택권은 수진이에게 있어야 해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0년간 거짓 속에서 살아온 아이에게 진실을 알 권리는 있잖아요. 혜경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만약 수진이가 당신을 선택한다면 혜경 씨에게 감사할 거예요. 10년간 수진이를 사랑으로 키워줘서 말이에요. 지우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경 씨는 수진이에게 정말 좋은 엄마였어요. 그럼 민주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우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민주는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혜경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제안이 있어요. 어떤 제안이죠? 민준을 상대로 함께 싸워요. 그가 우리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세상에 알리고 법적으로도 책임을 묻는 거예요. 혜경의 눈에 결의가 서렸어요. 그리고 수진이의 미래는 수진이가 직접 결정하도록 해요. 지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함께 싸우자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싸우는 동안 민준만 이득을 보잖아요. 이미 민준은 이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열되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죠? 수진이에게는 우리가 함께 진실을 말해줘요. 그리고 수진이가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요. 혜경은 마음이 아팠지만 동의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저도 조건이 있어요. 뭐죠? 수진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모두 수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해요.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말이에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악수했습니다. 10년간의 오해와 갈등을 뒤로하고 공통의 적에 맞서는 동맹이 된 순간이었어요. 그럼 이제 민준을 만나볼까요? 혜경이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어요. 지우도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두 사람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민준과의 마지막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수진의 미래와 두 여자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혜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민준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였어요. 지우와의 동맹, 수집한 모든 증거, 그리고 변호사까지 이미 섭외해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좀 일찍 왔네요. 혜경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네, 집에서 혜경 씨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민준의 대답엔 평소와 다른 어색함이 있었어요. 아마도 자신만의 계획을 진행하느라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기로 했어요.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봐요. 혜경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수진이 없는 편이 이야기하기 편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은 후 거실에 앉은 두 사람.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혜경 씨, 사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혜경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먼저 하세요. 민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지우라는 여자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접근 금지 명령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수진이에게서 멀리 떨어뜨려야 해요. 혜경은 민준의 말을 들으며 씁쓸했어요. 아직도 모든 걸 숨기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우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셨나요? 개인적인 관계요? 민준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대리모 계약 말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정말로요? 혜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때 현관 벨이 울렸어요. 혜경이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지우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혜경 씨. 약속대로 왔어요. 민준이 거실에서 지우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우? 여기 왜 와? 오랜만이에요. 민준 씨. 지우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 온 것 같아서요. 혜경이 민준 맞은편에 앉았고 지우도 소파에 자리를 잡았어요. 삼각형을 이룬 세 사람의 긴장감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뭐야, 이게? 민준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혜경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DNA 검사 결과예요. 그리고 당신이 지우 씨에게 10년간 송금한 기록도 있고요. 민준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졌어요. 그건 설명해 보세요. 혜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수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당신인지, 왜 대리모에게 계속 돈을 보냈는지 말이에요. 민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아. 수진이는 내 딸이야. 민준이 소리쳤어요. 그게 뭐 어때서? 어차피 혜경 씨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잖아. 민준 씨, 지우가 분노에 차서 말했어요. 아직도 그런 식으로 말해요? 당신은 입 닥쳐. 민준이 지우에게 소리쳤습니다. 애초에 돈만 받고 사라지기로 했으면서 왜 계속 나타나는 거야? 혜경은 민준의 진짜 모습을 보며 경악했어요. 평소에 신사적이고 지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사라지라고요? 지우가 비웃었어요. 당신이 저에게 한 약속은 어디 갔나요? 혜경 씨와 이혼하고 저와 함께 살겠다던 그 약속 말이에요. 혜경이 민준을 쳐다봤어요. 그런 약속까지 했었어요? 민준이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그때 상황이 복잡했어서 지우가 아이를 낳아주지 않으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라고요. 혜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와 결혼하면서도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가지려고 계획한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요. 혜경 씨, 들어봐요. 처음에는 정말 혜경 씨를 사랑했어요. 민준이 급하게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문제가 생기고 지우와의 상황도 복잡해지고 사랑했다고요? 지우가 끼어들었어요. 저에게는 혜경 씨의 돈이 목적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으면서요. 혜경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그만해요. 둘 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혜경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준 씨, 이제 선택하세요. 정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건지 아니면 법정에서 모든 걸 드러낼 건지 말이에요. 민준이 잠시 고민하더니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어요. 좋아. 그럼 솔직하게 말할게. 민준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어요. 혜경 씨 집안 돈이 필요했어. 그리고 지우는 그냥 이용한 거야. 수진이도 마찬가지고. 이용했다고요? 지우가 분노했어요. 그래, 이용했어. 혜경 씨는 불임이고 지우는 가난했고 모든 조건이 완벽했거든. 민준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 수진이는 내 친딸이니까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혜경과 지우는 민준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혜경 씨,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을 거야. 10년간 당신 남편 노릇했으니까 그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지. 민준의 진짜 본색이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혜경은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사기를 당해왔는지 깨달았어요. 녹음하고 있어요. 혜경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방금 하신 말들 모두 기록되고 있어요. 민준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뭐라고? 사기, 결혼, 문서 위조, 협박까지. 이제 모든 증거가 완성되었네요. 혜경이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준은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덫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거짓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혜경의 집 거실에서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수지는 지난 며칠간 아빠가 집에 없다는 것과 엄마들의 심각한 표정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 혜경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기억나니? 이모가 너의 진짜 엄마라고 했던 건 말이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억해요. 하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혜경이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혜경 엄마는 아기를 가질 수 없었어. 그래서 지우 이모가 너를 낳아줬단다. 그런데 뭐예요? 지우 이모가 너희 생물학적 엄마가 맞아. 그리고 민준 아빠가 너의 생물학적 아빠고. 혜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10살 아이에게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혜경 엄마의 진짜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수진아, 들어봐. 혜경이 수진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혈연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야. 혜경 엄마는 너를 낳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 사랑은 가짜가 아니야. 지우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수진아, 이모도 너를 정말 사랑해. 너를 낳고 키우지 못한 건 이모의 가장 큰 후회야. 수진이 두 여자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그럼 아빠는 왜 거짓말을 했어요? 혜경과 지우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에게 아버지의 악행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아빠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 혜경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른들의 복잡한 문제 때문에 모든 게 꼬인 거야. 아빠는 어디 갔어요? 수진이 물었어요. 아빠는 지금 자신이 잘못한 일들을 정리하고 있어.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이와 만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수진은 한동안 조용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누구와 살아야 해요? 혜경과 지우가 동시에 수진을 바라봤어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수진아, 그건 내가 정하는 거야. 혜경이 말했습니다. 혜경 엄마와 계속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지우 이모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으면 그것도 괜찮아. 정말요?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수진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할 거야. 수진은 또 한동안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두 엄마 모두와 함께 있고 싶어요. 무슨 뜻이니? 혜경이 물었어요. 혜경 엄마와는 계속 함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지우 이모도 자주 만나고 싶어요. 진짜 가족처럼요. 혜경과 지우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이의 순수한 제안에 감동받았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혜경이 미소를 지었어요. 왜 안 되겠어요? 수진이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수진이 밝게 웃었어요. 정말요. 그럼 지우 이모도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 수진아. 이제 우리는 특별한 가족이야. 혜경이 수진과 지우를 함께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고마워, 혜경씨. 그리고 수진아, 사랑해. 저도 두 엄마 모두 사랑해요. 수진이 두 여자를 꼭 안았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어색하기도 했지만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었어요. 몇 달 후, 민주는 사기와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은 혜경에게 돌아갔고 일부는 수진이의 양육비와 교육비로 적립되었어요. 혜경은 회사 경영에 더욱 집중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혜경의 도움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고 수진이는 학교 근처에서 지우를 자주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수진이는 이제 두 명의 엄마가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나는 엄마가 두 명이야 라고 말하며 웃곤 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혜경과 지우가 대화를 나누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뭐려? 혜경이 반문했어요. 수진이를 저와 나누게 된 것 말이에요. 혜경이 미소를 지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수진이가 더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저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지우가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혜경 씨를 미워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고마워요. 수진이를 정말 잘 키워주셨거든요. 우리 모두 수진이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혜경이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두 여자에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엄마들, 나 진짜 행복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 같아. 혜경과 지우는 수진을 가운데 두고 함께 앉았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진실한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해, 수진아. 두 여자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들. 수진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석양이 지는 공원에서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리모로 시작된 복잡한 관계는 이제 진실한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혈연보다 더 깊은 유대.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진이네 새로운 가족이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